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지난번 프로크레이트 그림 강좌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지난 영상을 보고 따라 그려본 분들의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캐릭터 그리기 2편이에요. 아직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1편을 먼저 봐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활용해서 사진을 보정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법, 그리고 간단한 채색법,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보정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난이도가 있는 만큼 완성도는 조금 더 높게 그릴 수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4년 전쯤에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풍경 사진인데요. 오늘은 이 풍경의 인물을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함께 따라 그려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배경사진 그리고 인물 가이드 스케치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화질을 설정해야겠죠? 오른쪽에서 새로운 캔버스를 여신 다음에 플러스를 선택해서 너비는 2900 픽셀 그리고 높이는 2100 픽셀 그리고 DPI는 저는 150 DPI로 할 건데요. 만약에 인쇄까지 염두해 두시는 분들이라면 300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올려드린 사진을 불러옵니다. 화질을 작게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이번 사진에서 대문 부분은 좀 잘라내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려고 해요. 이 새파란 느낌의 원본 사진도 예쁘지만 저는 노을이 지기 직전에 분홍빛이 감도는 그런 색감으로 채색을 하고 싶어서 색감을 좀 보정을 볼 거예요. 자, 보정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복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삽입한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에서 조정, 그 다음에 이 변화도 맵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의 기능들이 있어요. 저는 이 베니스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대로면 너무 필터가 강하고 색감이 조화롭지 못해서 불투명도를 한 40 정도 줄여줄게요. 이 레이어를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합쳐지죠. 합친 레이어를 조정해서 곡선에 들어간 다음 파랑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감으로 보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이 끝났어요. 이제 인물을 그려볼 건데요. 인물을 그리는 게 어려운 분들은 제가 함께 올려드린 인물 가이드 스케치가 있어요. 그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그려주셔도 좋고 가능하면 원하는 포즈로 인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구 둘이 여행을 간 느낌으로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명을 그렸는데요. 한 명이어도 되고 여러 명이어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인물을 스케치를 해줘야겠죠.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스케치 과정은 이렇게 타임랩스로 대신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채색하기 전에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채색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지금 보정한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사진첩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셨나요? 이유는 조금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측 상단에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 이 네 번째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보정한 이미지를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이미지로 생성한 팔레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를 한번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핑크에서 옐로우, 그 다음에 민트, 그리고 보라에서 핑크 계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팔레트를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삽입한 이미지에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춘 다음에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잠금을 꼭 눌러주세요. 이걸 잠금 설정을 하지 않고 위에다 채색을 해버리면 레이어가 섞여버리면서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잠금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최대한 이제 화질을 이렇게 작게 줄여주시고요. 색상에서 아까 팔레트 있죠? 이 팔레트에서 이 바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끌어다가 왼편에 놔주세요. 그 다음 이제는 여기서 색감을 막 예쁘게 칠하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채색을 할 건데요. 그냥 바로 칠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과정을 거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처음 디지털 채색을 할 때 그랬는데
채색을 하다가 지치는 부분이 뭔가 공들여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까지 칠한 게 아까워서 계속 강행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색감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전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러프 채색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공된 팔레트죠. 거기서 왼편으로 왼손가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브러쉬에서 페인팅 그리고 둥근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화 레이어에 이름을 변경을 좀 해줄게요. 선화라고 변경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선화에서 아래로 이렇게 레이어가 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피부를 먼저 이렇게 대충대충 칠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색을 할 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인물별로 포인트 색을 하나만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른쪽 캐릭터는 조금 시크한 분위기로 채색을 하고 싶어서 이 어두운 보라색, 이런 보라색으로 외투를 입힐 거고 그 다음에 니트는 이런 연한 보라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머리카락도 좀 시크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어두운 계열로 해줄 건데 여기 보면 약간 다크한 민트에서 조금 더 어둡게 간 이런 짙은 푸른색이 보여서 이렇게 메인색을 좀 정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 캐릭터는 조금 귀여운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민트 색상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머플러는 좀 귀여운 코랄색으로 이런 느낌으로 배색을 입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색은 이 중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색을 입혀줍니다. 서예에 보시면 이 모노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모노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외곽선을 딴 다음 부으면 밑색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레퍼런스에 맞게 먼저 밑색을 한번 쫙 다 깔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과 인물이 잘 어울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너무 배경은 실사인데 인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간단하게 면으로 채색돼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질감이랑 색감의 변화를 좀 얹어줄 건데 이 방법은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우측 상단에 이전 캐릭터 채색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툴과 방법들을 올려두었으니까 그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채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영상 속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채색의 밀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인물에는 디테일이 너무 많이 생략된 것 같아서 이렇게 니트에도 묘사를 좀 해줬어요. 간단한 밑색 위로 이런 식으로 색감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조롭게 보이던 색감들이 훨씬 이렇게 풍부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물 번짐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가 입술을 그릴 때 늘 항상 쓰는 툴인데 이렇게 인물의 입술 위로 이렇게 눌러주면 굉장히 은은하게 번진 느낌이 나요.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입술 채색할 때 주로 이 툴을 사용해서 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입술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질감을 입히실 때는 이 화면에서 알파 채널 잠금을 클릭을 하셔야 이를테면 이 위에다 색을 입힌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얹어도 채색된 레이어 위에만 이렇게 질감이 입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토대로 쭉 색을 입혀봤습니다. 배경은 인물보다 저 뒤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블러 처리를 좀 해줄 거예요. 왼편에 조정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대략 2.6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를 클릭을 하고요. 다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에어브러쉬에 들어가셔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 머리 둥근 머리 쪽에 이렇게 어둠이 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팔 아래, 그 다음에 옷 윗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그림자, 이런 애들을 러프하게 이렇게 대략대략 잡아주세요. 레이어 여기 보시면 N을 눌러서 여기서 선형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불타오를 것처럼 시커매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이 경계들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 문지르기 툴로 여기는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으면 살살살살 밀어서, 어두운 부분을 늘려줘야 되면 살살살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면 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워야 하는데 어둡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칠을 해주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배경에 녹아들게끔 바뀌었지만 여전히 배경 색감과 조금 따로 노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배경은 꽤 채도가 높은데 인물들은 채도가 아직 조금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그림자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너무 그림이 칙칙해지잖아요. 여기서 색상 번을 눌러주세요. 보시면 훨씬 배경과 좀 잘 어울리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볼 건데요. 브러쉬에서 스프레이 들어가시면 여기 중간 노즐이라고 있어요. 중간 노즐을 클릭을 하고요. 브러쉬는 대략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그림자가 지는 방향을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이쪽에 오겠죠? 약간 마치 눈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눈이 쌓이겠다 하는 느낌으로 인물들의 이렇게 눈 쌓인 느낌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칠을 하고 나면요. 조정해서 빛 산란을 눌러주세요. 9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눈과 입술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채색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잉크 툴에서 스튜디오 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 다 이렇게 채색을 했고요. 아까 넣었던 그림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두 채색 레이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폴더 안에 넣었어요. 이 폴더 안에 넣은 것을 새로운 그룹을 복제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그룹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2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이 레이어를 모두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그러면 별도로 나누었던 이 레이어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합쳐진 걸 토대로 곡선에 들어가셔서 감마에서 오른쪽 위는 살짝 올려주시고요. 왼쪽 아래는 그래프를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채도도 조금 올라가고 어두운 부분도 조금 더 어두워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완성한 그림도 충분히 괜찮지만 조금 더 아날로그 느낌이 날 수 있게 좀 보정을 볼 건데요. 이미지를 사진을 불러오셨으면 조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노이즈 효과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노이즈 효과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높게 키워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노이즈 효과를 대략 한 10% 정도? 이 10% 내외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게 손을 보고 있어요. 어때요? 아까 그림보다 조금 더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오죠? 자,
오늘 이렇게 사진을 배경으로 그려본 일러스트 재밌게 보셨나요? 현재 제가 클래스 101에서 인체 기초부터 일러스트를 그리는 강의를 오픈 준비 중이에요. 이 영상에서 사용한 사진을 배경으로 여러분도 자유롭게 그림을 같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클래스 101 글에 그림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코멘트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